안산시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센터 권순길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새롭게 기준이 잡혀진 E74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자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하나는 개요 부분, 또 하나는 점수 계산법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요. 이 E74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있어서 하기는 가장 좋은 비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E74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내국인 입장에서의 장점. E74 숙련 기능 인력 비자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인하인으로 근로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근로자가 일하는 모습을 사장님께서 계속 지켜보겠죠. 아주 성실하고 근면한 우수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근로자를 사장님께서는 계속 데리고 오래도록 일을 하고 싶겠죠. 이럴 경우 E74 비자로 바꿔주세요. 근로자도 사장님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직종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아주 숙련이 되고 그래서 회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 용접이라는 기술을 배우는 데는 3일에서 일주일이면 누구나 다 배운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래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일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품과 3년 일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비교하면 그거는 비교도 안 된답니다. 3년 일한 사람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말끔하게 하는데 비해서 그 한 달 정도 된 사람들은 초보자 티가 많이 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한 직장에서 같은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은 숙련 기능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좋은 비자가 E74 숙련 기능인 인력 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송금을 줄이고 국내에서 소비와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을 다 그 나라 국가로 송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E74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족까지도 초청해서 살 수 있는 좋은 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우리나라에 재투자가 되고 소비가 되고 돈이 돌고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한 사람의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이 숙련 기술이 될 때까지 그 기간 경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E74 숙련 기능인 인력 비자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구인이나 구직 또는 그 기술을 가리키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의 장점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아빠가 E74 비자를 받았다면 아내와 18세 미만의 자녀들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한국 어린이들과 동일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든지 한국의 좋은 교육을 그대로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부모를 초청할 수가 있어요. 또 18세 이상의 자녀들도 초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시슬이라는 그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30일간을 체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두 번째, 의료보험 적용이 동일하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의료보험을 내고 있으면 아내와 자녀들은 똑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만약에 대학을 간다면 D2 유학 비자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동반 비자를 가지고 그대로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F299이라는 그 거주 비자인데 이 비자는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편안하게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E74 숙련 기능 인력 비자를 받는다면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안다면 누구라도 다 E74 비자로 변경을 하고 싶겠죠. E74 비자 같은 경우는 연간 선발 인력이 총
그 1250명을 선발하는 쿼터가 내려왔어요. 이 쿼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재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E74 숙련 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를 계속 늘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기 선발 680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기 선발 680명은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각각 170명의 쿼터를 적용하여서 뽑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E9이나 E10, H2 이 세 개의 비자를 소지하고 10년 이내 5년 이상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성실 근로자 제2국 제도로 들어온 근로자들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형사범, 세금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자는 원천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세금 완납자일 경우는 신청이 가능해요. 그동안 밀렸던 세금을 일시금으로 다 그 세금을 낸다면 E74 비자에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럼 형사범이 무엇이냐? 한국 사람들도 이 형사범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잘 모르는데 5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는 그 형을 받은 사람은 형사범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E74 비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총 203점 중 첫 번째, 산업기여 가치의 연간 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기여 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있어요. 이 업체별 허용 인원 산정이라는 게 있는데 뭐 모든 업체가 E74를 무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서 보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가 10명에서 49명 정도 된다면 E74 비자를 1명을 선발할 수 있겠죠. 또 뭐 50명에서 149명의 근로자가 일을 한다면 E74 비자를 2명 선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이 도표를 확인해서 꼼꼼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